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3학년 정대준 군은 10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 매일 걸어가는 이 거리에만 400여 개의 학원이 성업 중이다. 대준 군의 친구들도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원 가는 길이에요? 저는 학원을 다니진 않고요. 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네네. 학원 안 다녀요? 그게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학원을 끊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주로 학교 야자실을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교육의 중심에 살고 있지만 되도록 학원에 다니지 않으려고 한다는 대준 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준 군 역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매일 서너 개의 학원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렇게 학원을 다녀도 성적은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은 꼭 필요한 때에만 잠깐씩 학원에 가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대준 군은 모든 학원을 그만뒀다. 혼자 공부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학원 없이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최상위권까지 올렸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대준 군은 학원 없이 성적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고1 때는 학원 다닌 모습 못 봤어요, 아예. 그래서 신기했죠. 뭐 다른 애들 강남 대치동 와서 보통 애들이 막 야, 학원 다니러 대치동 왔지 뭐하러 왔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대준이는 하나도 안 다니니까 휘문고에서 정대준 하면 그냥 애들이 다 알아요. 학원 안 다니고 전교권에 든 괴물. 고등학교 입학 때만 해도 지금의 대준 군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중위권이었던 대준 군은 2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3등을 했다. 자기 스스로 이 공부 방법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성적 향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정말 특출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을 이뤄낸 대준 군. 그 1년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남들처럼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남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나도 이제 그냥 다녀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되게 의미 없이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았고 또 그때는 그냥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중학교 시절 대준 군은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으로 보냈다. 한창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대준 군은 자타공인 최고수였다. 친구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 대준이가 게임을 얼마나 잘했냐면 아마 그 랭킹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국에서 경쟁하는 건데 거기서 1위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애들이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죠. 고수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들었다. 대준 군은 하루 8시간을 게임에 투자했고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학원을 빠지는 날도 잦았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너 학원 아니지? 너 지금 저 PC방이지 또? 중학교 3학년 겨울 그동안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학원도 안 다니고 야, 네 인생 아들을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던 부모님은 대준 군을 크게 꾸짖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학원을 빠지고 게임했던 거 걸리면서 엄청 크게 저에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랑 부모님께 이제 제가 되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형이 이제 명문대에 진학한 걸 보고 제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를 느꼈어요, 형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라는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끊기 시작했어요. 이후 대준 군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법을 탐색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적 향상 수기를 섭렵했다. 이 과정에서 대준 군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러던 중 대준 군은 폭탄 선언을 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저 한번 혼자 공부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걱정이 들었죠. 왜냐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학교 수업을 어떤 보강해주고 보충해주는 것이 학원 수업이라고 봤고요. 또 그런 목적으로 이쪽에 이사 온 부분도 있는데 학교 공부하고 자기가 스스로만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들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원에 다녀도 중위권이었던 아들의 결심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달라진 대준군의 모습은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라진 대준군. 뒤처진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 자습실 붙박이가 되어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했다. 밥 먹는 시간이랑 잠깐 뭐 머리 식히는 시간 한 10분? 그 정도 빼고는 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더라고 12시까지. 그렇게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기대도 컸던 대준군.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670명 중 91등을 했지만 주요 과목은 전부 4등급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 공부법도 알아보고 또 공부법을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공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좀 제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 자신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게 가장 또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공부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부터다. 정대준 군의 지피지기 학습일기 공부법을 만나보자. 앞만 보고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대준군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일기. 대준군은 하루를 마칠 때면 하루 동안 공부하며 느낀 점을 일기장에 기록했다. 공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 외에는 일반적인 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공부 일기를 처음 써보기로 했다. 무슨 말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하지만 지난 중간고사 경험을 되돌아봐야겠다. 오늘 2시까지 너무 시간 낭비를 해서 반성해야겠다. 집중해서 실력 향상과 내공을 쌓자. 외국어가 좀 문제다. 가장 문제인 것이 독해인데 일단 어휘가 많이 부족해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중문,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선 끈어읽기가 필수일 것이다. 이처럼 대준군은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일기를 활용했다. 그런 일기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격려. 힘든 시간을 견디며 대준군은 매일 자신을 응원했다. 제가 격려의 글을 많이 썼는데 그때 그 격려의 글을 나중에 다시 보면 그때 어떤 고민이 있었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겨냈었지라는 그때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도 내가 뭐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격려하는 글을 많이 적었어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대준군은 시험이 끝나거나 한 학기가 끝나면 그동안 쓴 일기들을 다시 읽는 시간을 가졌다. 일기 속에는 공부를 하며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들이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안들이 적혀 있었다. 또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잘못된 공부 습관 역시 낱낱이 기록돼 있었다. 그렇게 대준군은 일기장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보충할 방안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과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대준군은 이 리스트를 활용해 수시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부 습관을 고쳐나갔다. 이게 제가 셀프 체크리스트를 완성을 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 관한 셀프 체크리스트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대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나눠서 목록을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상 시간이 되게 늦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 항상 기상 시간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 잤는지를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침 시간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면 그 성적이 많이 오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100% 활용해 보자라고 적고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항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셀프 체크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 습관 형성이에요. 공부만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도 지나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그때 일기장에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음가짐을 떠올리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공부를 소홀히 하면 이게 만든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의지를 다질 수가 있고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일기와 체크리스트로 나를 알고 문제를 고쳤다면 이제 적을 분석할 차례다. 대준군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와 자신이 시험에 임했던 자세를 분석해 기록했다. 그 첫 단계는 난이도 분석. 대준군은 시험지를 다시 보며 시험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봤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시험의 난이도를 적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했다. 두 번째는 출제 경향 분석. 교과서와 부교재를 시험지와 비교하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응용해 문제를 출제했는지 분석해 정리했다. 문제 분석이 끝나면 자기 성찰의 시간도 잊지 않았다. 대준군은 일기와 체크리스트를 보며 시험 기간 동안 소홀히 한 점이나 잘한 점을 찾았다. 그리고 잘못한 점은 패배 요인, 잘한 점은 승리 요인으로 기록했다. 저번 시험지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두면 이 선생님은 교과서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신다. 이 선생님 문제집을 많이 보신다라는 식으로 학습의 방향이 생겨서 학습의 효율도가 높아지거든요. 또 제가 저번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런 실수를 또 극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내용을 종합해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다. 자신과 시험에 대한 분석에 노력까지 더한 대준군. 성적은 꾸준히 상승해 2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3등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혼자 힘으로 이뤄냈기에 더 값진 결과였다. 제 공부법의 핵심은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제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 패턴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성적을 올리니까 제 공부법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서 그 성적도 오르고 또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일기를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모든 일을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만 흐르고 금방 지치더라고요. 일기는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잘못을 일기에 쓰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그렇다고 해도 일기는 솔직하게 써야 돼요. 반성 없이 좋은 것만 쓰다 보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거든요. 방학에도 대준군의 귀가 시간은 한밤중이다. 하지만 가족은 늦은 시간에도 따뜻하게 맞아준다. 대준이 왔구나. 아이고 피곤하지? 네. 아이고 고생했다. 항상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대준군. 특히 형은 대준군에게 최고의 멘토다. 대학생인 형은 언제나 대준군의 고민을 들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줬다. 형은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고 공감대가 많아서 이야기할 때 항상 즐거운 친구면서 멘토 같은 형이에요. 그리고 형이 제가 지금 힘든 시기를 형은 이미 앞에서 겪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항상 힘이 되고 제가 그거에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때로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대준 군에게는 형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냥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 거를 미리 겪어본 입장에서 동생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했는데 동생이 그것들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형으로서 되게 고맙고 그리고 많이 대견스러워요, 동생이가. 대준 군의 지피지기 학습일기 공부법.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까? 네, 저는 휘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서광일입니다. 요즘 제 고민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나태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요즘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광일군. 그런데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문제다. 학습일기를 적으면서 내 문제점을 찾아봤거든. 그래서 너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어떨까? 일기를 쓰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쓰다 보면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잘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기준을 가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써보면서 그냥 그 써보는 과정에서 네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과연 일기를 쓰는 것이 광일군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3일 후 제작진은 광일군의 집을 찾았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광일군. 요즘 광일군은 대준군의 조언대로 일기를 쓴다. 광일군이 지난 3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자. 8월 3일 금요일. 오늘은 비문학 과학 지문에서 막혔다. 어이가 없었다. 명색이 이과인데 창피한 일이다. 분발하자. 밤에 단어를 외우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목표만큼 다 외우지 못했다. 오늘 기상은 제때 일어났고 오전에 국어를 다 푼 것까지는 좋았지만 오후에 어영부영하면서 시간이 많이 날아갔다. 결정적으로 또 영어 단어를 안 외웠다. 내일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목표치를 끝내도록 해야겠다. 공부하며 느낀 점을 솔직하게 기록한 일기. 일기를 쓰는 것이 광일군에게 도움이 됐을까?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일기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쓰게 되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또 막상 쓰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내 학습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어떻게 해야 일기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대준군을 찾았다. 학습일기 써보니까 어땠어?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쓴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광일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의 일기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준군은 광일군의 일기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들을 발견했다. 근데 형이 느끼기에는 너가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8시에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또 이때도 영어가 밀렸고 이때도 밀렸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영어가 밀렸고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과목간에 이렇게 어떤 과목을 특정 과목을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거든. 저도 막연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형도 그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형 그때 이제 썼던 일기장을 이제 다시 보면서 문제점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하다가 체크리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어. 체크리스트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써온 일기장이 있잖아. 그걸 한번 분석하면 이제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봐. 그럼 내가 생각엔 도움이 될 것 같아.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된 광일군. 이제 일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까? 처음에 일기를 쓸 때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형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써놓은 일기들을 보니까 그 공통적으로 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형 얘기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한 광일군. 일기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생활 습관을 고치고
과목별로 공부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광일군의 리스트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각 과목별로 공부하면서 주의할 점은 물론 매일의 목표치까지 적힌 계획표 형식의 체크리스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제 공부 습관을 확실히 잡으려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날 해야 될 공부 양과 또 공부 내용을 적어서 지금 제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표 형식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준군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체크리스트.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걸까?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아직은 자신의 체크리스트에 자신이 없는 광일군. 제가 저번에 체크리스트 만들려고 하셔갖고 제가 이거 써봤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형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제가 썼어요. 이 과목별로 어느 정도로 세분화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형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형이 보기에는 너가 이렇게 첫날에는 이랑 두 번째 날은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세 번째 날이 되니까 갑자기 공부한 양이 많이 줄더라고. 보니까 너가 아무래도 좀 첫날이랑 그때는 의지에 불타니까 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좀 무리한 공부량을 이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형이 보기에는 지금 네가 공부 흐름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수준에 맞는 딱 적정 수준의 공부량을 설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공부 방식을 찾아야 한다. 공부가 지루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 고민이었던 광일군. 일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한 후부터는 무리한 계획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량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자신이 정한 공부량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그 결과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자 나태해졌던 마음도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했다. 늘어가는 동그라미들이 뿌듯하다. 네,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후부터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것이 눈에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표한 공부량을 다 채우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나태해지고 막 그러려고 할 때 거의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표량을 보면서 공부하려는 의지도 되살아나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대준군의 꿈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독일 교육의 장점이 직업 교육 있잖아. 인턴십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 나 그게 되게 부럽거든. 독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빈틈없이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학생이 어릴 때부터 뭔가 또 좀 선택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런 걸 독일 교육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단히 노력해온 대준군. 일기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대준군의 미래를 열어갈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